안녕하세요. 트리플 서비스 분석 시리즈 5편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각 도시의 가이드, 관광, 맛집, 여행 일정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공, 숙소, 투어 티켓 상품을 어떻게 소싱을 해오고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그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플은 상품을 직접 영업하는 1차 판매사는 아니에요. 1차 판매사로부터 상품을 받아와서 다시 판매하는 2차 판매사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곳으로부터 상품을 받아오는지는 트리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하단에 여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누르게 되면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리플에서 상품이 판매가 되면은 1차 판매사로 예약자 정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숙소 예약과 관련해 가지고 야놀자와 하나투어로 예약자 정보를 보내고 여행 상품 관련해서는 와그 트래블에 보내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국외 같은 경우에는 숙소 예약과 관련해서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숙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으로는 야놀자와 하나투어와 연동을 하고 있고 국외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익스피디아와 연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 티켓 같은 경우에도 와그 트래블과 클록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나 온라인 커머스에다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차 판매사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약된 1차 판매사들은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끝나기도 하지만 2차 판매사로 다시 상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된 수수료에서 일부를 또 이쪽에다가 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8% 정도로 계약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비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1차 판매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되고 또 2차 판매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투어 티켓 상품도 비슷한데요. 관광지가 직접 상품을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커머스에다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또 온라인 커머스가 2차 판매사로 보내는 경우에는 한 5.5% 정도로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품을 직접 영업하지 않아도 1차 판매사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받아와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의 숙박 상품과 관광지 상품은 이런 식으로 소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순매출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항상 끼어 있는 게 그 PG 수수료가 끼어 있어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제 결제 모듈을 사용했을 때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 정도를 지불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매출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PG 수수료를 제외하게 되면은 숙소 상품이 하나 판매가 되면은 5% 정도, 그리고 투어 티켓 상품은 2.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쪽도 살펴볼까요?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항공사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항공사는 GDS라는 곳에다가 모든 운임 요금을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GDS 시스템 안에는 전 세계의 항공 스케줄과 그다음 항공 운임 요금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행사 같은 경우에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이렇게 GDS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토파스와 세이버가 GDS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리플은 이 두 군데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행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숙소와 관광지처럼 정률로 계약을 하진 않고 항공권을 판매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는 그 볼륨 인센티브 VI 방식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투어가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공권을 판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볼륨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수익을 거의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는 또 항공권을 많이 판매를 해야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이버나 11번가나 티몬에 보게 되면은 항공권이 검색이 되면은 밑에 이제 여행사들이 쭉 뜨게 되고 실제로 발권은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행사가 2차 판매사에게 1%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트리플에는 여행사가 끼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계약 구조는 모르겠지만 일단 항공권 시스템은 이 GDS를 통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GDS에는 전 세계 운임 스케줄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항공사를 직접 연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국내의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GDS에다가 수수료를 주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사의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API를 다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항공권은 보통 이렇게 항공사와 직접 연동을 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면은 어디서 상품을 사는 게 이득인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동일한 상품을 여기도 팔고 여기도 팔고 여기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끝단에 있는 2차 판매사가 할인을 할 수 있는 폭이 가장 적습니다. 2차 판매사는 최대로 할인할 수 있는 폭이 5% 정도라고 보면은 1차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피지 수수료를 뺀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을 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격 비교를 해보고 1차 판매사의 상품 중에서 가장 프로모션이 좋은 거를 선택해서 예약을 하시는 게 아마도 가장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통 구조 때문에 2차 판매사랑 1차 판매사가 프로모션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 1차 판매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권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역마진을 보는 경우도 많은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커머스가 다 항공권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항공권 시스템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발생한 거래액을 경유 매출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커머스들이 항공권을 다 도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숙소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2차 판매사에서 상품을 결제를 할 때 2차 판매사에서 직접 결제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객이 2차 판매사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2차 판매사가 1차 판매사로 정산을 하고 또 1차 판매사가 위로 정산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예약하는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결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항공권을 결제할 때의 피지는 최종적으로 항공사의 피지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2차 판매사에서 고객이 거래를 하더라도 결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항공사로 처음에 매출이 들어가서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여행사가 2차 판매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트리플에는 여행사가 끼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뭐 항공권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차 판매사가 이런 식으로 상품을 소싱해 오고 이 정도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트리플 화면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리플에는 대표적으로 81개의 도시가 담겨져 있고요. 뭐 서브 도시까지 합치면 200여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이드, 항공, 숙소, 관광, 맛집, 투어 티켓, 라운지가 있는데 가이드는 여행 서적을 대체하는 서비스이고요. 관광과 맛집과 숙소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팟 정보. 그 다음에 여행 일정을 만들거나 리뷰를 남기게 되면은 요 라운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과 숙소와 투어 티켓 상품도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유통 구조에 따라서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성은 그냥 타사의 커머스랑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숙소 같은 경우에만 좀 많이 판매되는 상위에 노출되는 숙소는 에디터가 직접 판매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편집해서 업로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가 이러한 포맷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도시별 메인 화면에는 요 각각의 메뉴에 있는 서머리 정보를 쭉 끌어와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트리플에 있는 대표 도시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구분 없이 항공과 숙소와 투어 티켓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발견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매거진 정보들을 쭉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리플에 오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이라는 곳에다가 매거진 정보를 모아놓고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매거진을 꺼내 놓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총 5회에 걸쳐가지고 트리플 서비스 분석 시리즈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막상 이제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유튜브 성격에 맞는 컨텐츠인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지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혹시나 이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은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 그리고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다음 영상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